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인 올리브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무는 어떤 문자 기록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의 소비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 식단에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쟁 시기에 올리브 오일이 통증 완화와 상처 치유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도 매우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든 지방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이 그 좋은 예입니다. 지중해 사람들 사이에서 액체금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도 바로 이런 건강상의 이점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름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건강에 좋은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매우 특징적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건강에 가장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이는 거의 같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산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맛과 향이 엑스트라 버진보다 덜 강합니다. 정제 올리브 오일은 품질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몸에 중요한 지방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 적 있을 올리브 오일은 정제 올리브 오일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심지어 대두유를 혼합한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이는 오메가9와 같이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AK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철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한겸증 특성을 가진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두통, 인후통, 근육통 완화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인 이부프로펜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절통이나 요통과 같은 만성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이 약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더 부드럽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액체금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과학의 지지를 받아 우리는 왜 올리브 오일이 우리 건강에 그토록 좋은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심장 건강에 대한 이점을 이야기할 때 단일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9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콜레스테롤 균형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의 특징적인 맛을 내는 화합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의 지방 플라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플라크가 혈류를 막아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리뷰에서 올리브 오일은 뇌졸중과 심장 문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유일한 단일 불포화지방 공급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상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장을 관리하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가족력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아베틱 케어 저널에 발표된 4년간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보충된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심혈관 문제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 중 정기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올리브 오일 섭취가 적은 식단을 한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51%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올리브 오일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체내에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기적인 올리브 오일 섭취는 하루 동안 혈당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가장 흥미로운 이점 중 하나인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뇌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뇌졸중과 같은 뇌 동맥 폐색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올리브 오일 섭취가 인지 기능 향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이 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기억력과 다른 정신 능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합물 중 하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하이드록시티로솔입니다. 이 화합물은 뇌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뇌 세포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은 심장과 소화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장수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 식품이 몸과 마음에 이렇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올리브 오일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관절의 만성 염증을 일으켜 통증과 경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는 식단이 이 질병의 증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일, 전곡,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유익한 지방은 염증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상태에서 만성 통증 감소와의 관련성 때문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생선기름의 섭취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통증과 관절 경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이러한 음식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리브유를 규칙적으로 포함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식단 변화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제 대장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섭취가 이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2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 대장염에 걸릴 위험이 90%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올리브유에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올레산입니다. 이 산은 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겸증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유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 건강을 돌보고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의 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전사와 같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자유 라디칼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조기에 노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세포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는 뇌 기능이 저하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억력과 언어에 영향을 미쳐 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특징 중 하나는 뇌 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되는 것이며 이는 이러한 저해에 기여합니다. 최근에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올리브유에서 발견된 물질인 올로칸탈이 이러한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물질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올리브유와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올리브유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뇌 건강을 돌보는 유망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올리브유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로 인한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암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일부 성분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유방암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소비가 대장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유의 장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가 일부 박테리아를 퇴치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시험관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특정 해로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최대 2큰술입니다. 이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올리브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볶거나 튀기는데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는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항산화 성질과 항염 효과가 일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체중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방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적당히 섭취할 경우 포만감을 증가시켜 더 오랜 시간 동안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조리한 야채, 그리고 생선, 고기, 가금류가 포함된 따뜻한 요리를 마무리하는 데 매우 훌륭합니다. 또한 빵을 먹을 때 마가린이나 버터의 건강한 대체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섭취하는 한 금기사항은 없습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 차이를 만드는 몇 가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항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나타내는 영양분이 더 많고 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찾을 수 없다면 버진 올리브 오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식습관에 포함시키면 건강의 다양한 영역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영양을 넘어서는 일련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활력과 장수를 찾고 있다면 일상생활에 올리브 오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올리브 오일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은 올리브유의 산도입니다.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도가 낮을수록 더 순수하고 품질이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다른 유형의 오일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라벨의 재료 목록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정제된 올리브유와 혼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의 저장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선반의 가장 아래에 있는 올리브유를 선택하십시오. 이는 빛으로부터 더 잘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빛과 열은 올리브유를 산화시켜 유익한 성분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유리 포장으로 된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한 최고의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문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에 나와 있는 최고의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품질과 순도를 보장하는 훌륭한 방법은 집에서 직접 올리브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정이 다소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보람이 크며 재료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작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신선한 올리브를 사용하되 익었거나 덜 익었어도 괜찮습니다. 올리브를 깨끗이 씻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두꺼운 오일이 나올 때까지 잘게 갈아주세요. 핵심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으깨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리브에서 최대한 많은 오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올리브 주스와 고용물에서 오일을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여 반죽을 잠시 두고 1000필터를 사용해 소중한 올리브유를 모으면 됩니다. 참고로 익은 올리브는 황금빛 오일을 만들고 덜 익은 녹색 올리브는 녹색을 띠며 더 강한 맛의 오일을 제공합니다. 집에서 만든 올리브유는 독특한 맛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럽고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는 만족감을 줍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올리브유보다 유통기한이 짧을 수 있지만 신선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건강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후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